이 세상에 태어나 85년이라는 생을 훌쩍 넘도록 살아오면서 후회도 많이 했고 왜 그땐 이러지 못했나 생각도 하면서 삶을 정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김영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건 그래도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또 알아야 할 일도 있다고 해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황혼의 나이가 된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한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살면 또 얼마나 살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집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노인에게 필요한 집이 뭔지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이 말입니다. 어느새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2005년 22.8%였던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은 2050년 7.5%로 감소하는 반면 70세 이상 비중은 17.3%에서 42.9%로 크게 늘어나 1인 가구 빈곤율은 38.7%,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72.1%로 나이가 많을수록 가난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에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약 177만 원. 그런데요, 이 생활비도 죽는 날까지 살아갈 집이 있어야 하고 또 건강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곳에서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면서 살아야만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 시니어 라이프 협회 고정관 회장이 황혼이 된 우리가 골라야 할 집의 조건 중 하나를 말해주더라고요.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령자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건강에 대한 정보는 참 흘러 넘치는데 안전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이분들이 사는 주거 형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새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정관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젊었을 때 몰랐던 불편함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불편함에 적응하기도 전에 다른 불편함이 생겨나는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 노인이 되면 가장 필요해지는 게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노인분들한테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낙상이에요. 그분들이 낙상으로 인해서 의료비를 잠식하고 또 삶의 질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손상사고 유형 가운데 노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이 낙상사고라고 합니다. 손상기 전별 환자 연령 분포도를 보면은 낙상이 70대가 28.9%나 되네요. 게다가 70세 이상 환자들의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집이 1입니다. 특히 낙상사고로 발생한 손상은 골절이 44.2%로 가장 많았는데요. 노인일수록 골밀도 저하와 근육량 감소 등으로
젊은 층에 비해 가벼운 층격에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손상 부위는 둔부와 다리, 발이 34.7%, 머리와 얼굴이 33.2%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황혼의 우리 집을 찾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낙상에도 대비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의료비 발생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1의 조건이 바로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는 거죠. 낙상 사고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맞아요. 집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어떤 집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게 입는 옷, 의, 먹는 것, 식, 잠을 자고 생활하는 집주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면 이 의식주가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의식주이지만 의가 입는 옷에서 의료의로 바뀌는 거죠. 의료와 음식과 집, 의식주,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인이 된 우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 거주지를 옮겨 다니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알죠? 알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한계가 올수록 질병, 노환 등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 노인들은 어딘가 한두 개씩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초입에 선 한국, 거기에 혼자 생활하는 노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자택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도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집을 골라서 새로운 주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고르는 기준이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우리 노인에게 필요한 주택은 어떤 주택인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 갖추어야 할 모든 것 6개의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살펴볼 테니까요. 건강한 우리 황혼의 집을 찾으러 가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황혼의 집 형태는 실버타운입니다. 효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노인이 선택하는 황혼의 집입니다.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좀 연령대가 벌써 이제 7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생각을 좀 이렇게 나를 버리는 거 고려장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 실버타운이나 이런 그 복지시설에서 나는 살겠다,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절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실버타운을 보내거든요. 정말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실버타운은 노인이 미래를 향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실버타운을 생각하고 있다는군요. 여기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1년째인 정동원 씨는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해진 아내를 위해 청소나 빨래 등을 해주는 장점이 있는 실버타운으로 입주를 결했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허리 수술을 2번 해가지고 밥을 해먹고 시장 보고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실버타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식사를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빨래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편리한 것 때문에 온 거지요.
그리고 많은 분이 실버타운을 예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기적인 식사 제공에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중요해지는 의식주에서 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건강에 있습니다. 여기 노남순 씨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이유가 편리함도 아니고 취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때문도 아닙니다. 노남순 씨한테는 아들 둘이 있답니다. 한 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아들이고 한 명은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남순 씨는 가족과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살던 집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새로운 집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 실버타운을 선택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 문제는 아니고 못 먹어서 막 말라불고 죽겠으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맛이 없어 못 먹어요. 밥 같은 거는 요만치나 먹고 맨 콩물 같은 거 사다 마시면 설사만 삑삑 나불고 그러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실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실금 같은 거는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요 지금. 골고루 영양이 갖춰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린 노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 빨래 청소를 이제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지만 식사를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좀 맛있고 또 간도 맞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해서 30일이면 같은 메뉴가 없이 나가게 되고요. 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60끼가 나갑니다. 그 60끼를 하는 이유는 90끼를 하시는 분도 예를 들어 한 끼는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전적인 부담도 좀 줄여줄 겸 해서 60끼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끼가 생선이 나가면 한 끼는 육류가 나가고 계속 그런 패턴으로 이제 해드리고 계절 그 메뉴로 그 해드리고. 식사와 빨래, 청소 등 일상생활의 편의가 다 갖춰진 것이 실버타운입니다. 귀찮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니까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엔 가족 없이 혼자 살기 위해 실버타운에 입주한 신욱자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신욱자 씨는 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된 것일까요? 분위기도 좋고 하여튼 사람들이 다 좋아. 그리고 다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나이들이 80이 넘고 보니까 집에 있기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외롭다 할까 좀 쓸쓸하다 할까. 그럼 여기서 막 미술도 가르쳐주고 또 음악 같은 것도 하여튼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실버타운은 단순히 노인이 사는 집의 개념이 아닙니다. 노인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든지 취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건강에 대해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생전 모르시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좀 한 1, 2주 동안은 못 여시는데 이제 계속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계속 얼굴을 같이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여시고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와 비슷해서 노인들에게 맞는 맞춤 안전 시설이 조금 부족하지만 많은 노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 실버타운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병원과 인프라 시설, 비싼 보증금과 월 생활비 등으로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노인주택 형태지만은 편리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황혼의 집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 복지, 문화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서천 어메니티 복지 마을을 소개합니다. 2005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농어촌 복합 노인 복지 단지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모델을 좀 따서 유럽에 이런 잘 돼 있는 노인 복지 시설을 우리나라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시지역 말고 도시지역 말고 사업의 명칭에서 알다시피 농어촌 복합 노인 복지 단지니까 주거, 의료, 복지, 체육, 여가 이것을 다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타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군 지역에다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서천 어메니티 복지 마을인데요. 이곳에는요, 노인 복지관,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병원뿐 아니라 주거시설로 들어온 고령자 전용 보금자리 주택까지 만들어서 우리 노인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천 어메니티 복지 마을을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여기는 서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천군 노인복지관입니다. 지역의 노인들만 이용이 가능한 곳이죠.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보통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는 평생교육 그리고 취미여가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또 상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권익 옹호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는 사업으로 해서 맞춤 돌봄 서비스, 맞춤 돌봄 서비스 특화 사업, 뭐 식사 배달 사업이라든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뭐 AI 로봇 돌봄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노인들의 도움자 역할을 하면서 이곳 서천 어메니티 복지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노인들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다 보니 마을 내에 살고 있는 노인도 서천군 내에 살고 있는 노인도 모두 이용하는 서천군의 복지관이 되고 있죠. 또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집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서럽더라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얼굴 한 번이나 더 보고 나를 면역센터인가 어디다가 데려다 놓을 모양이요. 요즘 가장 많은 노인의 걱정은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지 상담이 제일 많아요. 치매 걱정. 나이 들어서 내가 혼자 있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본인이 그게 의식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깜빡깜빡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자녀한테 너무 짐이 되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듣다 보니 또 그게 그렇게 마음에 사무칩니다. 사회에서 절대적 약자의 노인은 부류가 노인이잖아요. 상담을 하고 싶어도 찾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인들. 그래서 더욱더 정부의 서비스가 더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서천 구울립 노인요양병원인데요. 복지마을이다 보니까 아픈 노인들에게 빠른 치료와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보건, 인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랍니다. 실질적인 거는 다 금전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게 치료와 진료와 안정된 요양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시면 더 좋은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노인의 입장에서는 병원이 바로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복지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가장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진 노인들이 전문적인 케어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요양원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딱 저희 요양원을 들어오셨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치매 교육을 다 받고 요양보호사들도 치매 전문 교육을 다 받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치매에 대해서 좀 강하다,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어서 바로바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들어와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조성 중인 저렴한 임대주택이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인데요. 상층부는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을,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이 처음 들어선 곳이 바로 이곳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입니다. 여기 고령자 복지주택은 2011년부터 운영됐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들로 만들어졌는지 몹시 궁금한데요. 전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인 만큼 현재 남양주에 지어지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남양주 도시공사 이계문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7조에 보면은 쭉 그 별표에 나열이 돼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은 사실 이제 그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장애 시설이라 해가지고 문턱이 거의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화장실 또는 그 곳곳에 부엌이라든가 이런데 손잡이를 굉장히 낮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벽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 그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갑자기 불편하든가 그러면은 호출벨 같은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는 간호사라든가 의료인이 이렇게 상주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주거 공간에는 안전손잡이,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 하고, 복지시설에는 헬스케어실, 교양강좌실, 텃밭 등을 운영해야 하는 걸로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전국 22곳 2,708가구는 이미 공급이 완료됐고, 2023년 올해는 10곳이 선정돼 753가구에 공급하고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도 많은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곳입니다. 옛날 오래된 개인주택에 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피도 새고 피 새서 곰팡이도 피고 또 그냥 집에 여름에면 치매도 나오고 자다가 몇 번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가뜩이나 불면증인데 밤에 잠을 못 자. 그 오래된 집이라 집에 있다가 여기만 오면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항상 보면 저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 그분들은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고 너무 부럽고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입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의 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의 규정을 보면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시 퇴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저렴하게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를 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퇴소를 해야 하는 규정인데요.
나라에서 계획해서 만든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대 규모의 노인 복지마을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 시설이 모두 모여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한 건물 내에 통합된 부분이 없다는 거, 그리고 편의성뿐만 아니라 노인 맞춤 설계 구조가 고령자 복지주택 외의 시설에서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보험, 개호보험으로 노인에게 복지를 서비스하는 나라입니다. 개호보험은 노인 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사회보험에 일반 기업이나 시민단체가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40세부터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65세 이상이 되면은 필요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요. 먼저 일본 도쿄의 중심지인 긴자에서 개호보험 등 일본 노인 복지 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전 중의원 야마자키 마야시를 만나 개호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본의 노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はもうね、1980年代から将来の高齢者、老人ケアね、老人ケアどうするか、もう国家的課題だったんです。それでゴールドプランとか新ゴールドプランとか20年ぐらいかけて高齢者のいろんなサービスを政府も取り組んできたんです。でその時にドイツがすでにもう94年から介護保険、要するに保険方式、インシュアランスの方式で介護保険を作ってたので、日本も税金でやるよりやっぱり保険方式で国民に広く軽く負担してもらいましょうというので、ドイツの介護保険を勉強して日本の介護保険検討したんです。だからその時の議論は丸ごと税金でやるか、保険で国民にも負担してもらうか、これが大きな議論だった。介護保険は基本的に在宅ケアが中心で、どうしても無理な人が施設に入るっていう仕組みですので、在宅で介護するには日本の家は狭いしバリアフリーじゃないので、住宅を改造する、それをちゃんと介護保険でお金を出すっていうことがまず大事だったんです。야마자키 마야 씨는 개호보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이라고 말했습니다. 今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っていうふうに仕組みをね、ここ数年10年ぐらい仕組みを議論してきて、全国各地でそのネットワークができてるんだけど、私がいつも言ってるのは衣食住足りて介護成り立つで、衣食はこれじゃなくて医療の医ね、で医と食と住は住みか、これが足りて介護成り立つっていうふうにいつも私講演の時に使ってるんですけど、この3つが充足しないとケアってできないですよね。개호보험의 초석을 마련한 전 중의원 야마자키 마야 씨와 이야기를 마친 후 우리가 찾아간 곳은 의료와 식사와 주택, 의식주가 동시에 적용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곳을 담당하고 있는 나카무라 테츠야 씨의 안내로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こちらが看護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の事業所になります。 간호소규모 다기능 재가 요양 사업소인 이곳은 식당이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총 9개의 숙박하는 방이 있는데
숙박을 원할 때는 짐을 가지고 오셔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대는 의료용 침대이기도 한데 정말 신기한 것이요. 이 매트가 센서 매트라고 합니다. この下にですね、こういうセンサーマットが入っています。 센서 매트에 누우면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수면의 얕음, 깊이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こちらがアームズという、機械になりますね。で、この利用者様が使っているとこのように、色がついた状態になります。 그리고 레일이 있는 욕조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혼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도 이용자도 정말 편리해 보입니다. 이곳은 2층에 마련된 간호사 대기실인데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なのでちょっとお伝えいただければ、は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はい、失礼いたします。はい。今お話しされた内容ってどういうような内容ですか？高齢者の方のケアのためのことです。ご自宅でお看取りの方がいて、はい、ちょっと1時過ぎに亡くなって。 夜中ですね。そうですね。今日の夜中に。でケアマネさんにご報告。あ、なるほどね。 이곳은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츠카 카즈오 씨인데요. 방문 간호 서비스만 받다가 다리가 많이 부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친구에게 추천받은 곳이 의료와 음식, 숙박이 제공되는 이곳이었다네요. 違いはずっと一日中ここにいて何かあったら異常が出たら対処してくれると。普通の病院から派遣みたくなって。 それでやってくれました。 이렇게 일본에는 간호의 개념이 들어간 소규모 다기능 재가 요양 사업소가 전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개호보험에 의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집이 근처이고 와서 숙박을 할 수도 있고 방문을 통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니 정말 멋지긴 한데 이런 시설이 주변에 생기면 반대가 있지 않을까요? 地域によって多少の差は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やはり皆さん、介護というものは非常に身近に感じてお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親御さんが同居されていればもちろんですけども、離れて暮らしておられる、お父様お母様のこともですね、皆さんやっぱり心配に思っておられますし。 そういう意味では介護っていうものは非常に身近な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のは感じます。でそれぞれの地域にこういった介護施設ができるとですね、何かあった場合に相談に行け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も地域の方々にとっては非常に大きいではないかなと。 간호 소규모 다기능 재가 요양 사업소를 운영하는 이 기업은 공동주택 개념, 즉 한국으로 보면은 실버타운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비서인 가사하라 유키에 씨와 함께 한국처럼 실버타운과 같은 기능을 가진 공동주택으로 가봤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봤던 사업소와 비슷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호텔처럼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닌 아예 입주를 한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優しい南古屋の支配人の石原幸太郎さ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本日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상주하는 간호 인력이 있어서 바로바로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라운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세탁과 청소, 식사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인주택입니다. 휠체어로도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이라서 건강과 편리함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食事がね、自分でやらなくても、食事出てくるし、あとお風呂も、サポートしてくれるし、あと今リハビリで自由に外も出られると。 거기에 80세와 90세가 넘는 노인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안전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노인 맞춤 주택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병설 간호데이 서비스와 공동주택의 내부를 보다 보니까 각종 안전장치로 낙상을 예방하고 있는 시설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발견한 곳이 고령자 주택 신문입니다. 고령자 주택 신문은 주거와 의료, 개호를 연결하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다양한 접근을 하겠다는 포부로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고령자 주택신문사의 아미야 카시미즈 대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어떤 주택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취재에 임한 분입니다. 日本の制度は、在宅サービスの制度と施設サービスの制度と、大きく言って2点あります。で、基本的には自宅で最後まで暮らせる形が理想と言われているので、エイジングインプレイスですよね。今まで住んでる自宅でも介護保険使えばできます。そういう環境にすることはできます。で、施設においてはもうそれがもう当たり前になってますので、介護保険の申請はその市町村単位なので、韓国と違って日本の場合は保険者が各市町村、自治体、地方自治体になっているので、そこが管轄して、要介護のまず認定を受けなければサービス受けられないんで、市に申請して、で要介護認定を受けて、で、日本の場合だと要支援、1、2から要介護1から5まであるんですけど、それに基づいた、限度額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基づいたサービスが受けられるという形ですよね。ここは大浴場になってまして、もともと独身寮なのでちょっとお風呂は広くなってます。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살던 집뿐만 아니라 노인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개호 보험의 인정을 받은 그 기준대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재택 서비스 제도는 한국의 장기 요양보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시설 서비스 제도는 안전사고와 낙상사고 등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큰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이 가능한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집을 고쳐주는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계단, 손잡이와 난간 설치, 집안의 턱 제거, 휠체어 진입 슬로프 설치, 손잡이 미닫이 문으로 교체 등 최대 30만 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동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 베리어 풀이라는 건데요. 처음엔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을 양로원으로 개조한 곳을 방문해 일본의 노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주택형 유료 양로원입니다. 건설회사의 독신 기숙사였던 곳이 2000년도에 개호 보험이 시작될 때 방문 간호를 하면서부터 주거형 유료 양로원이 됐습니다. 유료라고 하면은 소득에 차등을 둔 형태로 운영되는 양로원이라는 것인데요. 베리어 프리는 물론 주거 식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基本的には有料老人ホームがこのホーム側の中でご入居されている形ですね。であと併設している訪問介護が同じようにこちらのホーム側のサービスもカバーするんですけれども、一応外ですねのお客様も訪問介護では対応している形なので、この建物の中と外のお客様両方をサービス提供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形です。主に介護保険でお客さんが使ったサービスを我々請求してお金いただくというところがそうですかね。支援金は、いわゆる介護保険なので同じような形で 100% ですね。いわゆる 10%、お客さんが 10% から 30% の間でお金によってちょっと所得によって違って残りを国からいただく形ですかね。 독신자 아파트였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이곳. 올해 95세인 후쿠모토 도키코 씨는 모든 가족과 이별하고 친구들의 추천으로 유료형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버타운 등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큰 반면 이곳에서는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있다고 합니다. そうですね。大体年金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それの少し出せば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わかりました。 한 달 필요한 요양원 비용은 보증금 없이 내면 되고 비용도 개호보험과 연금으로 모두 지불이 가능한 구조가 일본의 양로원이었습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집 걱정 없이, 식사 걱정 없이, 그리고 시간에 맞게 약사처럼 로봇이 알아서 약을 만들어주는 곳에서 친구들과 노후를 즐기는 삶. 노인에게 너무 좋은 환경이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이자 1940년대 후반부터 노인복지 제도를 시작한 핀란드로 가봅니다. 핀란드는요,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건강보험, 연금, 주거시설을, 거기에 사회적 장애를 겪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또한 노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택시설과 보안 시스템 등 노인들의 안전한 환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에게 필요한 환경, 의식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노인인 나에게 맞는 맞춤 주택을 찾으셨나요? 주거 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활 환경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 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인이 살고 있는 그곳의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노인에게 맞춤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구조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주거 형태만 해도 지금은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그냥 이제 뭐
천편일조로 같은 주거 공간에 그냥 모든 분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시설을 뭐 이렇게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노인네들한테 맞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노인에게 주거 환경이 중요한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는 노인 스스로 또는 가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노인 서비스 지원도 정작 노인이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공급자 위주로 주거 환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죠. 많은 노인이 마지막 생이 다 할 때까지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노인들은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노인 주거복지에 대해서 다른 이제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노인 주거복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노인과 관련된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들은 모두 노인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수요자인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집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좀 더 나은 노인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연고 없고 이웃들하고도 그렇게 뭐 잘 지내지 않으시고 이제 동떨어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을에 와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 새로운 관계를 하면서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高齢化が進んで、高齢者がこう増え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もう、当たり前大前提の世の中になってくると、その高齢者に接するとか介護に接するとかあとまあその死にね接するとかっていうことが、なんかもう本当に身近になってきてるんで。そこでいろんな負担が、まあ、介護の費用その医療の費用で、まあ、ある程度の負担はある程度仕方ないのかなともう、避けて通れないのかなという意識はだんだんこう強くなってきているのかなと、まあ、政治的にそこはきちんと訴えてもう社会で支えるんだということを、私は強く訴えていく必要はあると思いますけどね。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만 하면 현재 있는 나와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그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기업들도 이제 그런 제품들을 그냥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そうですね。サービス提供責任者をすることで、ケアマネージャーさんもそうなんですけど、その利用者さんたちのサービスに関わってこういろいろ作っていくのが私は楽しかったんですね。一緒にこの方にはこういうのがいいかなとか。なのでそれもすごくやりがいがありますもんね。やりがいありますねですね。 뭐든지 조기 발견을 해서 최대한 멈춤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진행할 수 있는 병들에 대한 부분들을 멈출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최대한 방어를 해줘야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호자나 환자, 자기 본인의 행복한 질적인 향상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족한 점을 빨리빨리 해소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있고 제도적인 면도 있고 환경이나 처한 지금 처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지금 고령 인구의 80.4%가 자기 주택에서 그냥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데서.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무슨 연구임대주택으로 꼭 옮겨야 되냐, 아니면 이제 실버타운으로 가야 되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지금 젊다고 해서 시간이 흐른 후까지 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 노인이 된 내게 삶의 질이 풍요로운 황혼의 집을 찾아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